한국 정부는 1969년 말에 자동차 및 주요 부품의 국산화 정책을 세웠습니다. 향후 SKD, CKD를 금지하여 국산화율을 1969년 38%에서 1972년 100%로 높인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완성차 조립 공장과 부품 공장을 분리하되 부품 공장을 수평 계열화하며 완성차 조립회사는 엔진 가공 공장과 차체 공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습니다. 부품 공장을 수평 계열화한다는 것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엔진 부품 제조업체 한 곳이 여러 완성차 업체에 엔진 부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부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산화 실적에 따라 1971년 신진, 현대, 아세아에 각기 1만 대, 5천 대, 5천 대의 생산 허가를 주었습니다. 정부는 국산화 실적이 높을수록 더 많은 생산 허가를 내주었으므로 자동차 3사는 국산화를 위한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가 엔진 가공 공장을 설치해서 1971년 하반기부터 엔진을 CKD 상태로 도입하고 국산 부품을 많이 사용토록 요구했습니다. 엔진을 CKD 상태, 완전 분해된 부품 상태로 도입하면 일부 부품을 차례로 국산화해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산화 정책은 해외 제휴선과의 합작 결렬과 정부의 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더 이상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1970년 12월 도요타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을 버림에 따라 신진 도요타 합작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또 현대는 한국에서 조립된 포드 모델 자동차를 포드 판매망을 통해 수출하거나 포드가 진출한 시장에 수출하기를 원했으나 포드는 그를 거부하고 현대를 디젤 엔진 생산 공장으로 만들려고 해서 현대 포드의 합작 계획도 결렬되었습니다. 대신 3륜차 생산 업체였던 기아산업이 1970년 11월 시흥에 자동차 일관 공장, 즉 엔진 공장, 주물 공장, 기계 가공 공장, 금형 공장, 프레스 공장, 차체 공장, 차축 공장, 도장 공장, 자동차 조립 공장 등을 건설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1월 4륜 화물차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아차 사장은 정부 당국자에게 바퀴 하나만 더 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 합니다. 또 정부가 전면적 중화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순한 자동차 국산화를 넘어선 자동차 산업의 수출 산업화로 목표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국산화 3개년 계획은 폐기되기에 이릅니다. 1972년 5월 청와대 비서실 오원철 경제 이수석은 박 대통령에게 중화공업으로의 일대 개편을 건의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중화공업으로 일대 개편 수출 산업화한다. 2. 중추 사업이 기계공업, 거기서는 자동차 공업이 선도 역할을 한다. 3. 자동차 부품 공업 육성이 중요하다. 4. 부품 공장은 최신 공장으로서 외국 유명 회사와 합작, 기술 제휴한다. 5. 창원 기계공업 기지에 입주한다. 6. 금융, 세제 지원 등 온갖 지원을 다한다. 7. 자동차 공업을 수출 산업화한다. 정부는 1973년 6월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을 세우고 7월 각사의 수출을 염두에 둔 고유 모델 승용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후발국 자동차 회사들은 선진국 회사의 모델과 핵심 부품을 들여와 단순 조립하였으므로 고유 모델이 없었습니다. 고유 모델이 없는 한 외국에 수출할 수 없고 부품 산업도 발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유 모델의 개발 및 그에 대한 양산체제 확립을 독려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1976년부터 자동차 수요가 급증해 자동차 대중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1975년부터 1500cc 이하이며 생산 가격 $2,000 내외의 국산화 95% 이상의 고유형 소형차를 연산 5만 대 이상 생산하는 것을 과제로 했습니다. 즉, 기존의 외국 모델 중형차의 녹다운, 분해 조립 생산으로는 수요 부진과 낮은 국산화율이 불가피하고 수출도 불가능하므로 저가의 소형 승용차를 개발해서 양산하고 수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완성차 업체의 외자 합작을 불허하고 신규 외제 차종의 도입을 금지하며 소형차 생산 지침을 충족하는 경제적 소형차를 국민차로 지정해 각종 금융, 세제 행정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정부의 새 정책에 기업이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단순 조립 단계에서 제조 단계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완성차 메이커가 어떤 부품의 제조도 행하지 않으면서 그 대부분을 수입해서 조립만을 수행했다고 하면 향후에는 완성차 메이커가 차체 패널과 엔진, 변속기의 주요 부품을 직접 생산해야 했습니다. 고유 모델을 개발한 업체일수록 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신진의 김창호는 도요타와 결별한 후 미국 쪽을 녹화했습니다. 접촉할 회사는 GM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술 제휴는 하되 자본 합작은 하지 말라는 입장이었으나 1974년 6월 신진은 GM과 50대 50 합작하여 GM 코리아로 변신했습니다. 현대는 1973년 4월 승용차, 버스, 트럭 등 여러 차종을 생산하는 종합 자동차 공장 건설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6월에 정부의 고유 모델 소형차 생산 계획을 접하곤 곧바로 소형차 생산 계획서를 작성 제출했습니다. 한편 기아의 승용차 생산 계획을 접한 정부 당국자는 1000cc짜리 국민차 생산을 권했습니다. 이 기아가 가장 먼저 성과를 냈습니다. 기아는 엔진 공장 건설 후 일본 마쓰다의 파밀리아 차종을 개작한 모델로서 1974년 10월 1000cc 승용차 브리사를 개발했습니다. 이 브리사가 1975년에 대히트를 쳐서 1만여 대가 생산 판매되었고 1976년 말 현재 서울 시내 택시 1만 2천 대 중 51%가 브리사였습니다. 브리사는 모델은 외국산 모델이었으나 국산 엔진을 장착한 최초의 국산차였습니다. 현대도 고유 모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대는 1973년 9월 이탈리아의 이탈 디자인사와 $100만 디자인 계약을 하고 엔진과 변속기는 일본 미쓰비시와 계약했습니다. 1974년 2월 디자인이 완료되자 설계 업무에 착수하였고 그해 10월 토리노 모터쇼에 포니 승용차와 포니 쿠페 2종을 출점했습니다. 포니는 스타일,
크기와 재원 등에서 호평을 받아 성공적 데뷔를 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16번째, 아시아 2번째 고유 모델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대는 1975년 11월 종합자동차 공장을 완공하여 1976년도부터 포니차의 본격 생산에 들어간 이후 60%대의 점유율로 국내 승용차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편 아세아는 고유 모델 개발 능력이 없어 기아에 인수되었고 신진 자동차 역시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진과 GM이 50대 50으로 합작한 GMK가 1972년 6월부터 엔진 공장의 건설을 시작했으나 GM이 팔다 남은 시보레와 레코드를 들여왔기 때문에 오일 쇼크 후 판매가 지극히 부진했고 뒤늦게 현대의 고유 모델 승용차 개발을 따라서 일본 이스즈의 제미니 모델을 들여와 생산하려 했으나 지연되던 중 결국 GMK는 부실화하여 산업은행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산업은행은 신진의 지분을 인수한 후 사명을 세한자동차로 개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이 1978년 7월 지분을 대우그룹에 넘겨 새 출발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자동차 산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고유 모델을 개발하고 양산 능력을 갖추었는데 마침 중동건설과 중화학 투자로 한국 경제가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리면서 승용차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4년까지 승용차 연간 생산량이 1만 대에 못 미쳤으나 1975년 브리사 출시 때부터 급증하여 1979년에는 11만 대 넘게 생산되었습니다. 5년 만에 10배가 넘게 성장한 것입니다. 현대의 승용차 생산 대수는 1975년까지 연 5천 대 전후였으나 1979년에는 7만 대에 달했습니다. 1974년까지 1천 대가 안 되던 기아의 승용차 생산 대수는 1975년 1만 대를 넘어 1979년 2만 대도 넘었습니다. 일부 수출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내수용이었습니다. 즉 1970년대 후반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 요인은 자동차 회사들이 국산 모델을 개발한 데다 경기 호황으로 내수가 폭발적으로 커진 것이었습니다. 부품공업도 급성장했습니다. 정부는 1부품 1공장의 최신 대량 시설로 외국 유명 기업과 합작 제휴하여 창원 기계공업단지 입주를 원칙으로 했는데 부품업체가 급증했습니다. 이후 한국자동차공업은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게 됩니다.